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역제안하고 다시 한번 영역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네, 문제의 상임위죠. 법사위 운영이 1년씩 교대로 해보자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마지막 그 인터뷰를 보시면 조건부 수용으로 좀 보이지만 사실상 거부 입장도 밝혔고 오늘은 또 이럴 거면 대통령도 1년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런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착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매우 착하다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 나름 쥐어짜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용산의 어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당내 의원들의 지금 아우성도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일정 정도는 원내대표로서 요 정도는 협상안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자기도 나름대로 탈출구를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당내 의원들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을 지금 상당수가 지금 복귀하자, 원에 들어가자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 정도는 좀 봐줘라는 식의 사실 저는 제안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매정하게 끊으니까 사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굉장히 좀 막막한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야의 22대 원구성은 국회의 각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을 배치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정하는 이 작업을 원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은 넘겼습니다. 그 책임이 단순히 여당에 있다 야당에 있다 얘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의 책임일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책임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는 일정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야당은 본인들이 이제 가져갔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돌려달라. 저는 이 정도는 사실은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쯤 되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사실 일종의 지렛대가 있을 수 있죠. 원점에서 재검토할래 아니면 하나 주고 다시 받아서 정상화할래 이렇게 해서 11대 7로 가자라고 하는 중재안도 저는 내봄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 이제 그냥 국회의원 숫자에 따른 의원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북러의 밀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사실 국방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떤 정보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바란다면 이제는 수용하고 그리고 국회 이슈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반가운 거긴 한데 어쨌든 힘겨루게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안에 제안을 거듭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 좀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일단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제안 자체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물러서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조금 가든 간에 밀당이라도 좀 있다고 하는 건 그나마 여야 간에 뭔가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뭐가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직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선거하고 지금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이 한 것은
최상병 특검법 사실상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무산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뜻하고 맞습니까?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 운영위원장 가져가는 것, 특히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거나 모르겠어요. 제 주변 분들이 특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부 방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거기에만 모든 힘 쏟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원내 2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는 주는 거다 이렇게 국회 관행을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1년씩 돌아가면서 맞자고 하는 건 국회 관행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슈 주도권 갖고 오고 국회 원내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법사위원장 여당이고 아니면 제일 일당은 지금 야당이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갔으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라도 국회 관행 얘기하면서 가져가겠다고 얘기할 거면 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최상병 특검법은 우리가 받을 테니 그 정도 진정성은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야 간에 계속 합의하고 협치하는 방식으로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지 명분을 저는 가지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돼.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안들을 우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걸 기본 원칙처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당이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울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가 절충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예. 안 되면 11조 7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